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파트너스의 김영근입니다. 이번 달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슈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좀 오르다가 많이 빠졌었죠. 좀 금리가 급등해서 그런데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올 연말까지는 잘 안 잡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안 잡히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다시 높이거나 아니면은 인상하는 최종 목표치, 원래 4.75에서 5% 정도였었는데 기준금리가, 근데 이거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좀 그쪽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5.5에서 6, 많으면 6.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쪽은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다시 뛰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국채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2년 후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요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기상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숫자가 잘 안 변하네요. 여기만 조금 올라왔고 숫자가 잘 안 변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떨어졌고, 미국은 뭐 그대로 10이고, 장기국채도 거의 안 변했고, 이것도 별로 안 변했네요. 미국은 10이죠, 10. 100이 만점인데, 100이 여기가 만점인데 10이니까 투자 매력이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하게 좀 고평가돼 있어요. 고평가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인디케이터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주 높으니까 당연히 투자 매력이 제일 낮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미국보다는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평가돼 있어서 그래요, 시장 자체가. 하지만 50을 못 올라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유동성이 좀 풀리거나 이래야지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이 계속 높죠. 이게 거의 100이었다가 좀 떨어진 건데, 다시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이다, 국채는.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 정도 있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 여기 내려온 이후로 계속 여기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 매력이 아주 낮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관망하기에도 좀 애매한,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만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50을 넘어섰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달러는 여전히 이제 강하죠. 달러는 투자 매력이 가장 높아서, 이건 강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가 투자 매력이 높다는 건 원달러로 치면 원달러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달러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매력이 떨어지려면 이제 유동성 축소가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소한 마무리라도 돼야,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날 무렵이 돼야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 달러는 강달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상도에 보면 미국의 국채와 그 다음에 달러를 좋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에 있는 국채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요게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주식시장 쪽은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치고 박스를 그리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과정에서 너무 일찍 막 공격적으로 사면 이 박스 하단 올 때마다 털리거든요. 겁나서. 저점 깰까 봐. 그러니까 확실히 나중에 전체 주변 상황이 좋아지고 이게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사도 돼요. 안 늦습니다, 이때 사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금융 위험이 어떻게 되고 있나? 금융시장의 위험을 얘기하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 자산은 피해야 되겠죠. 위험 자산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주식시장이죠. 위험 사이클이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리마 사태 때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때는 뭐 여기서 밑에서 놀다가 2008년 초에 갑자기 급등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었죠. 되게 이제 완전히 크래시가 난 거죠, 이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여기를 돌파하고 0선 돌파하고 20선을 돌파하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태예요.
위기 3단계까지 온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세부 지표를 보면 다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선이 이제 추세선인데 이렇게 맞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위험 사이클이 상승하는 게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아직은 진행 중이고 지금 약간 완화됐다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여건 지수란 건 뭐냐면 이제 미국만 보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시장만 봤을 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금융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금융 환경이 얼마나 나쁘냐 좋으냐인데 0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금융 상황이 나쁜 거예요. 금융 상황이 나쁘다는 건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작년 4분기처럼 돈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막 그 회사채 발행도 안 되고 뭐 이런 자금 경색이 심한 건데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조금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예, 다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급등하더라도 저 때처럼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는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이 스프레드를 많이 보는데 이거는 높아질수록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더 위험한 금리가 더 많이 높아진다는 건 시장에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우리나라도 이랬죠. 예, 이랬는데 지금 팬데믹 때 이랬고 요번에 이제 작년 4분기에 신용경색이 일어났을 때 이랬어요. 그때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죠.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약세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된 것도 있고 정부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30조로 퍼부어서 일단은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요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놓은 단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처럼 2008년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지표는 계속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고 쓸 때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꺾여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처럼 막 잠시 꺾었다가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고 정고점은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제 신용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3월달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5월 이제 인가하고 오픈한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4월달에 그 시험이 있잖아요. 투사 이거 저희 참여를 하시려면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 그거 많이 참여해서 요번에 좀 많이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그래도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좀 어려운 시험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딸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